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토론 갑론을박 김종태입니다. 최근 두바이에서 열린 제13차 람사르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순천시가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받았습니다. 습지 보호지역 관리 사업과 갯벌 복원 사업 등을 통해 순천만 갯벌을 보존하는 노력을 인정받은 것인데요. 이로써 순천시는 앞으로 6년간 국제사회가 인증하는 람사르 협약 상징을 사용할 수 있게 돼 생태 관광 활성화는 물론 지역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순천만의 유명세에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생태계 훼손과 교통 불편, 인근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MC 토론 갑론을박은 람사르 습지도시 순천만의 체계적인 보전과 주민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패널 소개합니다.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 서승호 센터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순천시 순천만 보존과 조영희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대학교 박기영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천만 어촌계 협의회 김만석 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승호 센터장님. 네. 네, 이번 두바이 람사르 총회에서 습지도시가 처음으로 인증받았다고요? 예.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하고 습지도시 인증제에 대해서 먼저 좀 들어볼까요? 예.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는 람사르 협약에서 인준한 전 세계 4개 있는 람사르 지역센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순천만 국가정원 내에 위치하고 있고요.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지역 17개국을 대상으로 활동 권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습지 관리자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습지 보전 사업 지원, 그리고 습지 관련 주요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5월에 북한이 이제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게 됐는데요. 이 람사르 협약에 가입하면서 저희 이 13차 총회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13차 총회에서 부대 행사나 이런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저희 센터와 이제 공식적으로 활동을 같이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했고요. 저희가 지금 그걸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쯤에 있는 저희 센터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 절차가 완료가 되면 아마 북한도 이 18개 국가로 저희 활동 권역에 들어올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습지도시 인증제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조금 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 습지도시 인증제도가 처음 람사르 협약 안에서 논의가 된 거는 이 도심 습지의 중요성을 이제 주목을 하면서 이 습지도시 인증제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습지라는 게 여러 가지 이 인간이 삶에 필수적인 혜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특히 이제 도심 인구 밀집도가 높은 도심 같은 경우는 이 습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제 도시가 팽창하고 개발되면서 이 습지가 너무 손쉬운 개발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데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고 또 이 습지를 보존하는 데 있어서 도시가 주체적으로 좀 나서주길 바란다는 이 생각에서 처음 시작된 겁니다. 네, 박경 교수님. 네. 이번에 순천시의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요? 예, 지금 아까 설명도 하셨지만 도시 습지 개념이기도 하지만은요, 또 한편으로는 이 람사르 습지 인정 도시에서는 람사르 습지가 있는 인접한 도시잖아요. 그 의미는 그 습지를 보존하는 의무를 그 옆에 있는 도시가 갖는다. 그 의미는 결국 습지의 생태적 가치, 이것도 강조하지만 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도시 주민들의 사회적 가치, 그걸 활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좀 얻을 수 있는 활용성 측면도 좀 보장한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습지 인증 도시의 람사르 인증 마크를 쓴다는 것은 그 지역이 청정 지역이고, 그리고 자연을 보호하는 지역이고, 생태계적 가치를 존중하는 그런 도시다. 거기에서 생산되는 생성물은 그만큼 친환경적 의미가 있다. 이런 거를 좀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한석 회장님. 이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런 기대도 나오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는 이번에 람사르 습지로 인정 받기까지 실제 주민으로서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도 몇 번 토론회도 가졌었고 했었고, 그래서 지금 저희 주민들은 앞으로 이 람사르 습지가 지정이 됨으로써 앞으로 람사르 습지 브랜드 그런 인정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생산되는 가리맛이라든가 칠개 또 굴 뭐 여러 가지 그 저희 순천만에서 나오는 짱뚱어 이런 브랜드 가치를 상당히 그 높게 저희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박경 교수님, 네. 이번 람사르 총회에서 교수님께서 뭐 직접 발제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내용을 발제하셨나요? 예, 순천만 보존 운동이 시작된 것이 이제 1996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람사르 습지 인정이 되면서 지금 23년이 흘렀더라고요. 그 과정에 어떤 노력들이 있었고 또 어떤 철학을 갖고 습지 보존 운동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발제를 했었는데요. 우선 여기에 이제 지역 주민도 계시지만 우선 여러 가지 그 재산권 문제라든지 불편과 이런 걸 감수하고도 그 순천만 보존을 해주신 그런 분들의 노력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시민단체 역할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시민단체에서 주장한 그 내용들을 순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받아서 그 적극적인 그 환경 보존 행정을 순천만 보존 행정을 해주신 것도 굉장히 뜻깊은 그런 행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가 받아주지 않으면 순천만 보존의 저런 체계적인 보존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순천 시민들의 그 보존 행정에 대한 적극적 지지 이런 것도 강조를 했고 또 시의회의 지지도 강조를 했고요. 사실 순천만 주민 지원 조례 이런 것도 시의회가 제정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또 순천만의 그 생태계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려준 것은 그 매체의 영향이 컸다. 그래서 언론계의 영향도 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여수 MBC에서 생각나시죠? 흑두루미 귀향. 이거 다큐멘터리도 해주시고 또 김종태 기자님께서 또 보도도 많이 해주시고 이러면서 전국에 알려지니까 사실 순천만 보존에 대한 그 지지가 전국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은 하도 정비 그 계획이 취소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그 발표를 했고요. 순천만의 생태계적 가치 그런 것도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조영익 과장님, 네. 그 이번 총회 순천시장님도 참여하셨죠? 네. 예, 7개국 18개 습지도시 지자체장이 네트워크를 결성했다고 들었는데 네. 내년에 첫 회의가 순천에서 열린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총회장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이번 람사르 습지도시 지자체 간담회에서 그 람사르 습지도시 간 국제교류를 확대하여 습지 보존 정책을 공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같이 18개국 그 단체장 네트워크를 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내년 또 습지 회의를 순천시에서 개최하기로 그 협의를 했었는데요. 그때에 따른 그 각국의 도시 간의 그 전문가들의 인사도 사실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순천시상이 상당히 높아졌던 그런 총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를 오면서 느끼는 건데 각국에서 총회 자료랄지 프레젠테이션을 하면서 순천시 순천시의 순천만들의 자료들을 상당히 많이 인용으로 활용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순천만의 이상이 국제적으로 상당히 높았다. 그렇게 저는 이번에 느꼈습니다. 네. 서승호 센터장님이 보신 총회장 분위기 어땠습니까?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축제장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사실 처음 이 제도를 도입할 때 반대가 참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하고 티니지하고 이 제도를 준비를 해서 처음에 제안을 했을 때 당사국들이 이걸 왜 해야 되지라는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차 총회 때는 그걸 이제 설명해서 설득하느라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동의를 해주셔서 만장일치로 이 제도가 채택이 되었는데요. 총회장 안에서 이제 이 지자체장분들이 이제 시장님들이 한 분 한 분 나가실 때마다 이 인증서를 수여 받으실 때마다 박수를 치시고 이제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치시고 하는 걸 보고 감동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때 반대하셨던 분들을 몇몇을 보니까 그분들도 정말 축하를 해주시더라고요. 네. 조영익 과장님, 예. 요즘 남북 교류가 화해 분위기인데 이런 예. 그 순천만이 갖고 있는 생물적 특성을 가지고 남북 교류에 어떤 물꼬를 틀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까요? 어떨까요?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그 람사르 총회를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요. 우리 시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순천만은 생물 다양성의 풍부한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도 이렇게 람사르 총회를 참석을 해서 북한에 있는 자국에 있는
그 습지에 대해서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 중에서 문덕 철새 보호 지역은 순천하고 아마 환경이 좀 비슷한 조건이라고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회 기간에 북한 생태 교류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었는데요. 그걸 어떻게 갈 건가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 서승호 그 센터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제 재단인 그 우리 그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와 그리고 지금 북한의 생태계를 조사하고 있는 한스 자이델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단과 저희가 12월 중에 협약서를 체결할 겁니다. 그 협약서를 체결한 이유는 남북 생태계로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 협약서가 체결이 되면은 그 지금 현재 그 화해 무드인 남북 간의 그 생태교류를 순천에서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경 교수님. 네. 뭐 박경 교수님하고 순천만은 뭐 뗄래야 뗄 수도 없는 그런 아까 말씀하셨는데 20년 전만 해도 순천만은 뭐 오수가 유입되고 쓰레기가 넘쳐나는 곳 아니었습니까? 네. 그동안에 그 어떤 시민 주도로 습지 보존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력이 좀 기울여졌을까요, 지금까지? 예, 사실 그 1990년대 그 하천 살리기 운동이 있었어요. 아마 언론 매체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해 줬는데 그런 분위기와 함께 또 순천시가 지방의제 20일 이것을 참여하면서 생태계를 보존해야 되겠다라는 공감대가 순천 시내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근데 그런데 갑자기 이제 96년에 순천만의 갈대밭을 다 없앤다고 하니까 순천에 있는 여러 시민단체들이 특히 지방의제 20일을 추진하려고 했었던 시민단체들 그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그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참여를 하셨죠. 그래서 여러 시민단체들이 좀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순천만은 좀 보존돼야 된다 이런 것을 좀 형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그 동천 하천 오염지도 동천이 굉장히 오염됐다. 그때 3급수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기에서 그 물고기가 뛰어놀 정도로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시민단체들이 좀 주도적으로 불어넣었었던 것이 순천 시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한 것 같고 저것은 꼭 보존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 생태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철새 등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발견이 됐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것에 대한 여기 쓰레기가 많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생태계에 대한 조사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생태계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북반구와 남반구를 이동하는 철새의 중요한 서식지 그리고 또 월동하는 서식지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저것은 정말 보존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또 굉장히 풍경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국적인 방송 매체를 타니까 저것만은 꼭 보존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국적인 호응을 얻었고 또 북반구 남반구 이동하는 그 이동 철새들의 그 중간 기착지이니까 전 세계적인 호응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시민단체, 또 전국적인 시민단체, 또 지역 시민단체, 뭐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해 주신 것 같고요. 이번에 람사르에 가보니까 그 조류 운동을 하시는, 보호 운동을 하시는 많은 운동가들이 거의 다 순천만을 와보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 지지를 얻어서 그 순천만이 보존된 것 같습니다. 네, 김한석 회장님. 김한석 회장님, 전 순천만 인근에 지금 살고 계시죠?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순천만 그 습지 보존 활동에 대해서 공을 들인 걸로는 알고 있는데 주민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였습니까, 지금까지요? 지금 저희들은 지금 어민들은 순천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그 금어기를 자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아마 주민 자발적으로 금어기를 설정해가지고 하는 것은 순천 그 어촌계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앞으로 순천만은 어디 타 도시보다도 뭔가 달라져야 되겠다 그런 의미로 해가지고 주민들이 한 2달 동안은 전혀 우리가 그 바다에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생태를 그럼으로써 이번에 그 남다르 습지도 그 영향도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지금 바닷가 해양 그 육지에서라든가 그 바다 그 처음에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쓰레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순천시에 오시보면은 우리 시에서도 해주지만 앞으로 남사르 습지에서 조금 국고가 좀 지원이 되신다면은 어민들한테 그런 금어기 기간만큼은 좀 그런 그걸로 가지고 저희가 소득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이 됐으면 저희 그 주민으로서 바람입니다.
네. 조영익 과장님, 그 순천만 2003년도에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이후에 어떤 과정을 좀 거쳤습니까? 순천만은 아시다시피 2003년도 국가 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시민과 그 주민들이 함께 서식지 보호 보건 사업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800만 평의 광활한 갯벌과 약 60만 평의 갈대밭 염석지를 보유하는 생태계의 보호가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대한민국 연안습지 최초로 국제습지조약인 람사르 협약에 등록이 되면서 흑두루미 등 그 보존할 수 있는 희귀동물들이 다양해 지금 도래하고 있는 국제적인 습지 도시로 지금 인정을 받았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흑두루미 영농단이랄지 그 인근 지역 주민들 덕분에 90년도에 한 80마리, 90마리 정도 왔던 흑두루미가 지금은 작년에는 2,100여 마리가 지금 도래하게 되는 개체수 증가가 이루어졌던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시에서는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꾸준히 보존하고 지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또 아시다시피 국가정원이라는 그 에코벨트를 조성을 해서 그 순천만 생태관광지, 생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꾸준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상당히 지금 생태자원에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 순천만이 우리 미래 세대에 물려줄 소중한 그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서남해안 그 갯벌과 함께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를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민관학 할 것 없이 순천만에 대해서 습지 보존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다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그 서성호 센터장님, 람사르 사무국이나 국내 습지 전문가들은 순천만을 지금 어떻게 좀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까 그 박계영 교수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이 전문가분들이나 이 람사르 협약 사무국 같은 경우 이 순천만을 지금 되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고 이 보존해야 될 이 중요한 자산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습지 도시로서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이 그 전문가들의 의견보다는 사실 이 습지 도시라는 이 인증 제도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지 않습니까? 이 시작하는 단계다 보니까 이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이 준비를 잘 해나가고 하나하나씩 더 만들어 나가다 보면 이 앞으로 이 습지 도시라는 게 주목을 더 받게 되고 이 더 많은 도시들이 습지 도시를 인증을 신청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가보고 배워보고 벤치마킹 해보고 싶은 도시들이 아마 지금 이번에 이 습지 도시를 인증받은 18개 도시 습지 도시가 아닐까 생각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순천은 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이 내공과 저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이 큰 주목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아까 뭐 조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2009년에 한 80마리였던 그 흑두루미가 지금 한 2,000마리로 늘었다고 말씀하시던데 박 교수님, 네. 이런 변화의 요인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이제 흑두루미가 이렇게 갑자기 늘은 거는 아마 기후변화 요인도 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아마 흑두루미가 일본으로 가려다가 여기 좀 따뜻해지니까 좀 여기 더 많은 개체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흑두루미는 이제 순천만의 대표종이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조류의 그 종 다양성이나 이런 변화를 좀 보면은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기러기류나 오리류 이런 거의 개체수는 좀 줄어드는 편인데 상대적으로 순천만은 덜 줄어듭니다. 그래서 순천만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조류의 한 3분의 2가 있을 만큼 종 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또 아까 많이 강조했지만 물대새들, 북반구와 남반구를 이동하는 물대새들은 순천만에 중간 기착을 하는데 이 지역에서 빠른 시기에 그 많은 먹이를 먹어야 되거든요. 근데 순천만의 갯벌이 뻘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개, 뭐 갯지렁이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생물량이 많아서 일시에 먹이를 보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사실 뉴질랜드나 호주나 이런 데에서 이동하는 철새는 순천만까지 올 때까지 기착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철새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람사르 습지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습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순천만에는 종 다양성도 높고 생물량도 높고 그리고 또 갈대가 있기 때문에 그 정화력이 또 뛰어나고 이런 또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순천만에 갖는 또 심미적인 아름다운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다른 지역의 그 철새 조류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순천만의 환경을 잘 보호해서 그 종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특히 희귀 철새들이 한 20종 되거든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중요한 생태계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이제 순천만의 겨울 철새가 늘고 있는 거는 환영할 일이지만 날씨가 쌀쌀해지면 또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의 위험이 또 높아진 게 사실이거든요. 조영익 과장님, 그 어떻게 올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순천만은 지난 몇 년간 조류독감으로 인해서 폐쇄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역 상가나 주민들이 민원이 증가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던 것 같은데요. 금년도에는 아직 저희 순천만 쪽에서 조류독감 이런 게 발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들은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서 순천만 지역을 출입 관리 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여서 조류독감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봐주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10월 1일부터 그 소독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 같은 이제 그 조류독감이 순천에 혹시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라고 봐집니다만은 저희들은 지금 선제적 대응을 통해 갖고 금년도에는 조류독감이 발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주민들 그 경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 출입 동선인 경우에는 그 상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에 따른 그 자외선 차단기랄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지금부터 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천만이 이제 국내적으로 상당히 유명세를 떨치다 보니까 한 해 뭐 1,000만 명 가까운 관광객이 순천만을 찾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박 교수님, 이게 너무 많은 관광객이 오면 생태계 훼손의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이제 어느 생태계든 그 생태계의 환경 용량, 생태계 용량을 이제 측정하게 되는데 사실 이렇게 유명한 이제 순천만이지만 아직 순천만에 대한 전체적인 생태계 용량이 어느 정도이고 이런 것에 대한 과학적인 그 체계적인 자료가 아직은 없는 편입니다. 근데 이거를 빨리 만들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순천만 자연생태연구소가 생긴 지 한 뭐 1년 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료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을 좀 더 장기적으로 좀 자료를 수집하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인원이 들어가야 생태 용량을 좀 충족할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근데 이제 순천만에는 보면 데크가 있잖아요. 사실 데크를 놓을 때 그 갈대밭 사이에 데크를 놓는 점에 대해서 처음에 좀 우려가 많았습니다. 거기가 이제 뚝 위에다 놓기는 놨지만 그것 때문에 지금 육지화도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데크 덕분에 그래도 그나마 인원을 수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근데 이제 순천만의 그 제안을 할 때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인 자료에 좀 충실해서 제안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생태계를 무조건 제한할 것까지는 없고요. 이 시기, 산란 시기, 뭐 이렇게 특히 좀 민감한 시기 이런 것을 좀 구별해서 동물의 행동이라든지 생태 이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어떤 지점별, 시기별 이런 것을 굉장히 과학적으로 좀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좀 더 이런 행동 생태를 볼 수 있는 좀 체계적인 생태 투어 이런 걸 좀 병행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좀 앞으로는 그간에는 이제 순천만을 알리는 것이 좀 충실했다고 보면 이런 과학적 기반을 좀 만드는 것에 좀 더 충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순천만 관리, 관광객 인원수 포함해서요. 그런 거를 좀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나 섣불리 말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네. 민선 7기 지금 공약 사항이 하나가 순천만 입장을 무료화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거에 따라서는 논란이 좀 큰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저는
그 공약이 어떤 의도에서 나왔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순천만 보전의 어떤 경제적 혜택을 순천 시민들이 좀 누려야 된다. 뭐 이런 취지이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순천만의 경우는 장기 그 입장권을 사면은 10,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이면 순천 시민들은 충분히 그 정도는 내고 자주 갈 수 있지 않는가 싶은데 어떤 취지에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생태계를 이용하려고 하면 자기가 그만큼 부담하는 건 좀 당연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서요. 공약이었지만 그 취지와 이런 걸 좀 살려서 좀 현명한 결론을 좀 내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한석 계장님. 그 순천만 탐방객이 증가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뭐 교통 불편이라든지 농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 증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좀 의견 좀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주민들 생각은요? 지금 우리 진짜 너무 관광객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인근 그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불편을 느낌으로써 얻는 것이 너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요. 이번에 이 지정이 되는 이 기회에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가 이런 자꾸 제가 지원을 말씀드리려면 그렇지만 해도 실제 생계가 다 달리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거기에 따른. 그래서 저희는 좀 지원을 좀 바라고 싶고 진짜 차가 못다니 어떤 아까 박기영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산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면은 주민으로서 상당히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입장권 아니습니까? 저희 주민으로서는 순천시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몇 프로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주민들한테 저희가 그만큼 나름대로 그렇게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그 부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런 입장권만큼이라도 주민들한테는 그래 무료로 우리 시장님이 잘 공약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추시에도 아까 과장 말씀하신 대로 딴 데 대부분 주민들은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하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무료 입장이라든가 그런 걸 좀 주민들한테 돌아줬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서승호 센터장님. 예. 이렇게 탐방객들이 증가하는 거를 갖다가 제한하는 외국의 뭐 사례는 있습니까? 뭐 순천만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외국 사례가 좀 궁금한데 그런 사례가 있어요?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말씀드리자면 대표적으로 이제 홍콩에 있는 마이포 습지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 서식지 보호를 위해서 월별로 그리고 이 일간 방문자 수 그리고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서 방문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사실 마이포 습지가 유명해지면서 방문객이 엄청나게 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고민으로 홍콩 습지공원이라는 대체 수단을 만들어서 인위적인 습지공원을 만들어서 습지를 체험해보고 싶은 분들에게 그쪽으로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면서 서식지 보호에는 최소한의 인원만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것들도 아까 박기영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체계적인 과학적인 연구가 우선 선행이 되고 나서 이루어졌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게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거기에 따른 연구가 돼야지 너무 이렇게 방문객들의 수를 제한을 하게 되면 그에 또 다른 역효과도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네. 박경 교수님, 또 순천만 하나 또 문제가 불법 어구하고 또 불법 양식이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 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지금 이제 가장 위협받는 생태계 중에 하나가 해양 생태계이고요. 특히 연안 생태계이거든요. 근데 그 연안 생태계 불법 요인 중에 이 불법 어구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해양 쓰레기 이런 것들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순천만의 경우는 람사르 습지 인증 도시 이것도 중요하지만 람사르 습지가 2곳이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습지 보호 지역이고 생태계 보호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지정한 것은 시도 지정을 하고 의무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국가가 람사르 습지를 지정한 것은 국가도 의무를 지겠다. 그리고 이번에 인증 도시 할 때에도 연안 생태계이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를 강조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아까 그 주민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그 지역 주민들이 생태계적으로 어업 활동을 할 수 있고 좀 더 그 경제적 이익이 특히 친환경적인 그 해산물 이런 생산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면서 이런 불법 어구나 양식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좀 해주는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또 불법 투기된 그 해양 쓰레기 이런 부분은 중앙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이 람사르 습지 인근만큼 지원을 좀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그래서 좀 세계적인 습지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데 여러 가지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민 지원도 좀 해주고 그래서 이런 게 좀 중앙 정부와 지역 정부 이런 부분들이 좀 합쳐져야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순천 시민들도 지역에 그 기여하는 차원에서 뭐 입장료도 내야 되면 내는 거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 입장에서도 할 말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지금 교수님이 저희가 그 자꾸 그 불법 하는데 저희는 그 아주 연하이기 때문에 실제 불법이 할 게 없어요. 실제 불법 할 것도 없고 더군다나 저희는 그 허가권이 그 맨손업하고 건강망까지 두 그 허가권하고 이제 연안복합인가 배 가진 사람들 그런 것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그 불법은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 생각이지만 해도 적다고 생각하고 제일 문제는 그 우리가 체묘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면 어떠나 몰라도 그 쇠고막 체묘 같은 것은 그 1년 12달 계속 그 갯벌을 행만을 긁어요. 행만을 긁기 때문에 그게 그 뻘이 그 속에서 나오면은 그 이제 안 있어요. 그 한마디로 뭐랍니까 그 디베이션 뻘물이 안 있어요. 우리 연안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연안이 되고 파도가 없습니다. 전혀. 그러면은 뻘물이 그 밑에서 행만을 긁었던 것이 하루에 뭐 배가 10척 20척 가는데 거의 다 그 연안으로 밀려와가지고 그대로 앉아가지고 실제 맛이라든가 지금 참고 막 서식지고 맛 하지만 해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걸 우리 시에서도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저는 그래요. 그걸 갖다가 전혀 못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그 기간을 뒀다가 그 뭐 우리가 서쪽이라 동쪽 아니습니까? 그런 쪽으로 한쪽은 한 1, 2년을 갖다 묵혀놓고 또 이쪽은 이런 대로 해가지고 서로 상관계를 하면은 갯벌의 실제 복원도 잘 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것은 어업을 활동하는 것은 맨손어업입니다. 칠개라든가 전부 이거 낙지, 전부 맨손으로 맛, 꼬막 전부 맨손어업이에요. 저희들은 그 실제 주민들이 그 뻘배 너를 타고 가가지고 실제 그렇게 거의 다 그렇게 지금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거에 앞으로 그 쇠고막 체모 양식을 조금 조정을 좀 해가지고 어떤 서로가 좀 그 나름대로 그 체모 그걸 갖다가 금어기를 좀 우리 같이 좀 설정을 해가지고 1, 2년이라도 그러면은 더 생태가 보존되고 또 생산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체험하신 분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에요. 실제 어촌계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시에서도 알고는 계시는데 그것도 뭐 돈이 뭐 몇십억씩 막 이렇게 되니까 몇백억씩 되니까 그것도 상 그거 있다 제일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문제점은. 조 과장님, 그 주민 생계를 좀 생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네. 나름대로 그 순천만 입장 수익의 일부를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조례도 조금 생각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저희들이 그 순천만 인근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지원 재원은 전전년도 수입료의 10%를 지금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근데 순천만 지역 주민들만은 위한 사업비가 아니고 순천만 보존,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랄지 여러 가지 조건의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하는 비용이 좀 적다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때 이제 람사르 습지도 인증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은
그 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 가지고 주민 지원을 좀 강화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지금 정비를 해서 그럴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제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만은 저희 순천시 습지보존위원회랄지 습지위원회랄지 이런 분들하고 충분한 협의와 또 지역 주민들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박경 교수님, 그 순천만 갯벌 복원 사업의 경우에는 일부 주민들의 반대하고 시의회 용역비 삭감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까요? 예, 그 순천만의 그 갯벌 복원 사업은 예전부터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고 또 한때는 뭐 역간척 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갯벌들 앞에 지금 뚝들을 많이 막아서 막았던 점들이 많이 개선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좀 말씀드렸지만 연안 생태계 복원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순천만도 좀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갯벌 복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지역들마다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뚝이 쌓여져서 오래됐으면 그 땅이 뭐 갯벌로 복원됐을 경우 정말 진정으로 갯벌 기능을 할 것인가 이런 우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더 그 해당 지역과 그 연안 부분에 대한 아까 제가 계속 과학적인 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에 대한 좀 면밀한 조사들 그렇게 되어야만 주민들도 좀 호응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갯벌이 살아나야 또 지역 주민들의 어업 활동 등이 살아나고 그래서 다른 그 연안들을 다른 목적으로 쓰는 것보다는 갯벌로 쓰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하면 또 복원에 찬성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저희 시민단체들에서도 순천만 생태지도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은 갯벌들이 그 생태계적으로 중요한 지역들이기 때문에 갯벌 자체를 보호하는 게 더 의미가 있는 지역이다. 이런 지도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갯벌 보호 지역들과 또 활용 지역들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런 공감대가 좀 나름대로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이번의 경우는 현장에 대한 좀 판단에 대한 미흡함 이런 것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더 많은 말씀 좀 듣고는 싶은데 방송 그 시간적 제한으로 순천만 생태계 보전에 대해서 덧붙이는 말씀 들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김만석 회장님. 네. 예, 저는 이런 그 토론이 진짜 너무 저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름대로 오늘 참 좋은 자리였다고 생각하고 실제 이번에 남사르 그 습지로 이번에 지정이 됐으니까 어민들한테 실제 소득이 올 수 있고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아까 과장님도 그 뭐 우리 그 순천만 일부 그 수익금을 10% 해주신다는데 실제 어민들한테는 얼마 없어요. 그 모든 그 순천시 보시면은 상당히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실제 어민이 좀 뭔가 좀 달라졌다 느낄 수 있다 이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예. 박경 교수님. 네. 예. 지금 순천만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데 순천만의 습지 보존뿐만 아니라 순천시 자체가 이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는 생태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 녹지 면적이라든지 주택가, 뭐 상가, 뭐 순천시 전체가 생태계적으로 볼 때 그 아주 건강한 생태계적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너지 문제라든지 자원 재활용 문제, 또 수질 문제, 또 그 폐열 뭐 이런 것 등 다양한 문제들이 많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생태계적 도시가 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주민 문제도 있고 하지만 람사르 인증 도시로서 순천시가 거점을 갖게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순천에서 활동하는 그 생태 관련 기업들이 좀 많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순천시의 이미지를 갖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좀 갖추었다는 평가를 좀 얻으면 새로운 고용이 창출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순천시의 또 성장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생태와 성장을 같이 이루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조영익 과장님. 네. 순천만 습지는 아시다시피 세계적으로 가꾸고 보존해야 될 그 생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순천 시민들의 미래의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걸 보존하고 가꾸는데 행정만이 갈 수도 없고
몇몇의 사람들의 소유물이 아니라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보존하고 가꾸는데 시민 모두, 지역주민 모두 그리고 행정 함께 이걸 가꾸는데 노력들을 다 함께 해줘야만이 그 순천만 습지가 앞으로 더욱 보존되고 잘 가꾸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주민 이해와 동의가 우선적으로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도 그만큼 어떤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서승호 센터장님. 너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 그 뒤에 드릴 말씀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제 습지도시라는 게 이제 막 이제 시작된 인증제도고 이제 순천이 이 습지도시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나 그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그 순천 시민분들께서 자부심과 이 주인 의식을 가지시고 하나하나 개선하고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아마 대한민국의 작은 순천시가 전 세계에서 으뜸이 되는 습지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양한 멸종위기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에 보고 순천만이 갖고 있는 생물 다양성이 남북교류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순천만 습지와 갯벌을 더욱 현명하게 이용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민간, 학계와 단체 모두 함께 노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MBC 토론 감론을 박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